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가족 간에는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 다양한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해 증여세 부분에 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 즉 가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죠. 그럼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모두 다 증여세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축가금, 혼수용품 등의 증여 항목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도 과세하지 않고요. 가족 간 증여세에는 공제 한도가 있어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기타 친척에게는 1천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계좌이체는 대상이 아니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등의 근거가 있어야 은행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 즉 자금 추적은 언제 하는 걸까요? 국세청은 정기,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세무조사 시 취득을 포함 지난 4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 세무조사.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사업장 대표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내역을 확인하고요.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 재산의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속은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하는 금액도 많아서 증여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 수시로 내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기. 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물건을 사들이고 나서 현금을 계좌로 이체받는 등의 행위가 10년간 누적이 되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여 이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기. 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을 거래할 경우라도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진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간 이에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가 발생했을 경우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세 번째, 이체 내역 메모해두기. 앞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려면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잘 남겨두어야겠죠. 몇 년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시에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내 통장과 받는 분의 통장에 꼭 내용을 남겨두세요. 소명하지 못하는 거래는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가족 간 현금 거래 시에도 거래 사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지녀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은 없길 바랄게요.